정말 이 감정을 뭐라고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 손흥민과 함께하는 LAFC의 2026 시즌은 역사상 최고의 성적을 지금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번 세인트루이스전 2대0 승리로 LAFC는 무실점 4전 4승 무패라는 완벽한 기록을 세웠는데요. 시즌 개막 이후에 리그 4연승이라는 기록은 LAFC 구단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MLS 전체의 역사를 통틀어도 무실점 4연승은 LAFC 포함 단 4팀밖에 못해본 일입니다. 2007 시즌 뉴욕 레드불스, 2012 시즌 밴쿠버, 2025 시즌 세인트루이스에 이어서 2026 시즌에 LAFC가 이름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세인트루이스를 이겼을 때에 MLS 단독 1위로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지금은 밴쿠버도 경기를 했는데 미네소타를 상대로 무려 6골을 폭발시키면서 골득실에서 LAFC를 확 앞질렀습니다. 하지만 밴쿠버는 1실점이 있다 보니까 누가 더 완벽한 성적이냐고 하면 LAFC가 골득실은 밀려도 실점이 없으니까 낫긴 해요. 그러면서 현재 동서부 통합순위는 1위가 밴쿠버, 2위가 LAFC, 3위 샌디에고입니다. 리그 탑3가 모두 서부 컨퍼런스인 걸 보면 LAFC의 우승 경쟁이 만만치 않을 것 같죠. 어쨌든 LAFC는 챔피언스컵 포함 무패 행진, MLS 리그만 보면 무실점 전승 중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LAFC 팬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과연 뭘까요? 결과와는 별개로 팬들이 원하던 축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스산토스 감독은 분명 부임을 하면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LAFC의 가장 큰 강점은 상대 뒷공간을 파고드는 공격력이다. 나의 목표는 공격적으로 점유율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대를 계속 몰아붙이는 공격 축구를 하는 것이다 라면서 손흥민과 부안가르는 최고의 듀오를 앞세워 상대의 뒷공간을 초토화시키겠다고 밝혔죠. 시즌 전부터 이런 포부를 밝혔다 보니까 LAFC 팬들은 부푼 마음으로 기대를 했고, 실제 시즌 첫 경기였던 온두라스 원정에서 LAFC는 레알 에스파냐를 상대로 6대1 대승을 거두면서 약속이 지켜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진행되는 4연승의 과정 속에서 도스산토스 감독의 약속은 무의미해졌습니다. 상대팀이 LAFC와 정면 승부를 하기 위해서 맞불 작전을 할 때는 괜찮은 모습인데, 그게 아니라 수비 라인을 낮추고 밀집 수비를 하는 팀들을 만나기만 하면 아무것도 못하고 중거리 슈팅에만 의존하는 멍청한 팀이 됐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지난 시즌에 이적하자마자 미친듯이 골을 터뜨렸던 손흥민의 킬러 본능을 전혀 활용하고 있지 못한 게 가장 크죠. 개막전 상대였던 메시의 인터 마이애미는 디펜딩 챔피언이기도 하고 리그 강팀이다 보니까 LAFC와 당당하게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만난 모든 팀들은 휴스턴, 댈러스, 세인트루이스 모두 동일하게 최소 8명에서 10명의 수비를 뒀는데요. 이렇게 수비가 내려앉았을 때 LAFC는 그걸 제대로 공략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거 단순히 선수들의 기량 문제가 아닙니다. LAFC는 개막 이후 계속 파워랭킹 1위였고 또 개막 전부터 강력한 우승 후보였거든요. 그 말은 리그에서 만나는 팀들 대부분이 LAFC보다 상대적인 약팀이란 뜻입니다. 그럼 그 팀들이 선택한 전술이 뭐겠어요? 당연히 선수비 후 역습을 생각하고 웅크리다가 한방 역습을 노리는 거겠죠. 감독 자격증도 없는 축구 팬도 아는 이 사실을 도스산토스 감독이 모르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당연히 이를 대비하고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소위 말하는 이 로블록을 뚫을 수 있는 전술을 준비해서 맞는 거예요. 하지만 도스산토스 감독은 그 대처법을 제대로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손흥민이 엄청난 침투 움직임으로 상대 선수 2명을 퇴장시키는 휴스턴전에서도 11대 9라는 수적 우위를 점했는데 상대 수비를 깔끔하게 뚫고 넣은 골이 없습니다. 여전히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슈팅이 아니라 미드필더들의 중거리 슈팅으로 골을 넣었죠. 댈러스전도 마르티네즈의 중거리 슈팅이 있었고, 이번 세인트루이스전도 2골 모두 슈아니에르가 거의 노마크 상태로 때린 중거리 슈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선수들 개인 기량에 의존한 중거리 슈팅 아니면 골을 못 넣고 있어요. 심지어 아스날이 잘하는 세트피스 골이라던가 이렇게 준비된 모습이 안 보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손흥민의 침묵인 거고요. 특히 이번 세인트루이스전 때는 도스산토스 감독이 아예 손흥민의 포지션을
공격형 미드필더로 옮겨버리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유가 없는 건 아닙니다. 첫째로 올 시즌 합류 이후에 바로 주전이 된 미드필더 유스타키오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지난 댈러스전 때 상대 선수랑 충돌하면서 무릎 부상을 당해서 출전을 못한 건데요. 그러면서 생긴 공백을 손흥민이 내려와서 채워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최근 손흥민을 막는 상대 수비들이 최소 2-3명씩 붙으면서 6탐방을 하다 보니까 이걸 원칙적으로 막기 위한 선택입니다. 최전방에 혼자 있는 손흥민은 상대 수비수가 여러 명이 붙어서 막을 수 있지만 손흥민이 애매하게 이 선에 서 있게 되면 그걸 따라서 여러 명이 나올 순 없거든요. 만약 그런다면 수비 중앙이 뻥 뚫려서 부안가나 마르티네즈가 골을 넣을 수 있고요. 손흥민의 공격형 미드필더 기용이 아예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성공이었냐 하면 여전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현지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미드필더 기용이 실패라고 보는 의견이 많습니다. 마크 도스 산토스 감독이 손흥민을 미드필더로 기용한 이유는 분명하다. 유스타키오의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선수가 손흥민 뿐이었기 때문이다. 유스타키오는 LAFC에 합류한 이후 중원에서 핵심 축으로 활약하며 전방으로 볼을 연결해준 선수다. 그가 부상으로 빠진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선수는 손흥민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리그에서 가장 치명적인 피니셔를 10번에 두는 건 누구도 바라지 않을 것이다. 물론 손흥민은 10번 자리에서도 좋은 모습을 몇 차례 보여줬다. 한 박자 느린 침투를 통해서 페널티 박스 안에서 슈팅을 하기도 했고 동료를 향한 창의적인 패스도 선보였다. 그러나 손흥민이 스트라이커 자리에서 빠지자 LAFC는 곧바로 결정력의 부족을 보여줬다. 경기 초반 부안가의 찬스나 전반 종료 직전 오르다지의 슈팅은 손흥민이었다면 반드시 성공시켰을 기회였다. 도스 산토스 감독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면서 손흥민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고 했죠. 자,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손흥민도 이제는 골이 안 터지는 걸 심각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 시즌 들어서 손흥민은 승리 후에 빠르게 SNS에 승리 소감을 올리곤 했는데 이번에는 구단 역사상 최초 4연승을 했음에도 아직 SNS 소감을 올리지 않았거든요. 팀의 성적을 우선시한다고 말은 하지만 손흥민도 공격수인 이상 골이 안 터지는 걸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손흥민은 경기 후에 두 골의 주인공인 슈아니에르에게 다가가서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찐하게 포옹을 해줬습니다. 팀을 이끄는 리더로서의 면모를 보여줬죠. 하지만 지난 시즌 MLS를 폭격했던 손흥민과 부안가, 흥부 듀오의 파괴력은 4경기 동안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손흥민을 응원하는 팬들만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LAFC 현지 팬들도 손흥민의 골 침묵이 길어지자 똑같은 불만을 표현하고 있었는데요. 리그 4연승이라는 성적은 정말 마음에 들지만 이게 도스산토스 감독이 잘해서인지 모르겠다. 작년에 봤던 흥부 듀오의 모습이 아니야. 무실점 4연승은 만족스러워. 그러나 손흥민이 아직도 무득점이라는 게 믿기지 않아. 팀의 전술이 손흥민을 제대로 못 살려주고 있다. 올 시즌 LAFC 경기는 더럽게 재미없다. 손흥민이 고작 슈팅을 2개밖에 안 하고 부안가는 완벽한 기회를 놓쳤다. 우리 팀의 경기력은 정말 너무 형편없다. 리그 최고의 선수 2명을 가졌는데 전반전에 슈팅도 제대로 못했다. 이건 심각한 문제야. 등등 분노를 터뜨리는 팬들이 많았는데요. 부디 도스산토스 감독이 빨리 정신 차려서 손흥민 중심의 공격 전술 제대로 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